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었죠.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의 수준인 우리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 줄이면서 또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4.5일제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보면은요, 여기에 상당 부분 고용, 노동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 4.5일제도 있고요. 정년 연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 4.5일제 들어가기 전에 큰 틀에서 현재 정부의 고용 쪽, 노동 쪽에 있어서의 국정 과제들 몇몇 개들 바라볼까요? 일단 현 정부의 방향은 노동의 기본 수준을 높이자, 노동 조건의 기본 수준을 높이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다 건강한 나라, 결국은 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기후 위기라든지 디지털 변화 이런 걸 대응을 함으로써 노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응을 통해서 안전하게 또 오래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 또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 노동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노동 기본권을 크게 해석해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되긴 하지만 기본권이 올라간 상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맞지 않냐라는 큰 철학적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삶이 공존한 행복한 일터라고 하는 건 늘 워라밸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혁신적 일자리는 AI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그 바탕을 통해서 기업들이 국제 간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좀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고 저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 특히 우리 국민들의 노동, 근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바로 이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약 32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노사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요. 일단 회의체를 발족한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내용들 한 번 더 바라볼까요? 네. 이제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회의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을 위해서는 결국 지원법 같은 게 나와야죠. 지원법을 만들기 위한 결국 협의체 같은 걸 만든다라는 이야기고 사실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52시간까지는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초과 근무 같은 것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자처럼 근무를 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여겨지면서 이런 근로시간 같은 데서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발족해서 이것을 축소시키면서 결국 주 4.5일제까지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4.5일제 전반에 관해서 한 324억 원 가량의 어떤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워라밸인데 워라밸 더하기 4.5, 그러니까 주 4.5일 근무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결국 노동자와 흔히 말하는 사용자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겠다. 정부까지 이런 데 끼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지금 계속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나오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그다음에 4.5일제 지원 사업 설계하는 것들이 올해 할 것이고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임금을 주면서 추가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휴가 이런 것들을 금지하거나 휴가저축제, 유연근로 신청권 같은 거 도입해서 보다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3단계가 되면은 결국 4.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OECD 평균보다는 좀 적게 근로하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큰 로드맵이 형성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면 언제부터 이게 진짜 본격화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입법이 된다고 시작되면요. 사실 이제 지원법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4.5일제를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꽤 걸리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지원법을 도입함으로써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라든지 자금 여력 같은 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먼저 조성하고 그다음에 4.5일제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성과도 봐야겠지만 사실 이제 정권 안에서는 이 현 정부 안에서는 할 것이라고 많이 추론하고 있고 뭐 2027년, 뭐 2028년쯤 되면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갖추면서 결국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4.5일제를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출액입니다. 국회에서는 아마 의원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한 법, 실시간 노동 단축법 입법에 이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고, 정부는 실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내년에 워라밸 플러스 4.5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여기 액수가 굉장히 커요. 276억. 이 프로젝트는 이제 뭐 어떻게 이게 실천적으로 돌아가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총 예산이 한 324억 원 정도 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거의 뭐 한 60% 70% 이상을 차지하죠. 이 거의 80%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이게 이거죠. 있는데 예. 그러니까 276억 규모를 투입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4.5일제를 도입하는 곳에 보조금 형식의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있는 고용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신규 채용을 할 때도 장려금, 그러니까 장려금 같은 걸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까지 좀 근로 시간이 지나쳤던 사업장들이 좀 줄일 수 있게끔 근로 시간 줄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이 좀 나가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적으로 좀 투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은 인력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인력이 수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그 한 어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줄이기가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할 때는 50만 원, 무대 업종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신규 채용 장려금은 뭐 80만 원까지 지원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50에서 300인보다는 과감하게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인에서 300인 경우에는 100명 정도 지원을 한다, 100명 한도가 있게 지원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전면을 하면은 40만 원, 우대 업종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리고 신규 채용 장려금은 60만 원으로서 아무래도 50인 미만의 어떤 사업장보다는 조금 보조금의 규모가 작은 지원금의 규모가 좀 작은 이러한 계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 4.5일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 형식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특히나 이 노동시간 단축한 것이 신규 채용으로 아무래도 4.5일제를 하게 되면은 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단축된 부분을 채용을 통해서 메꾸는 기업들에게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큰 메커니즘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 4.5일제 또 입법 이야기 나오고요. 방금 소개해 주셨던 워라밸 플러스 4.5일 프로젝트 나오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업종과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업종, 로봇주들인데 이게 한켠으로는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나 생각도 들다가요. 로봇이 다 뺏어가면 우리의 일자리 뺏기는가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주 4.5일제와 로봇 산업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요? 사실 이제 주 4.5일제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투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흔히 말해서 정규적인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력을 고용하고 또 인력을 많이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그 일정 부분 노동력이 상실한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히 최근에 피지컬 AI 기사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로봇과 관련된 인공지능 이것들이 흔히 말하는 제어 기술까지 합쳐지는 어떤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 줄인 부분을 누군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을 새로 고용해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 프로세스라든지 일하는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서 대응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추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런 관점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고 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된다면 관련 AI라든지 산업 전체의 발전이 있을 거다라고 할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 주식 같은 데서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같은 기술들이 100%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실현이 돼서 수익이 막 창출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미래의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때 우리나라가요, OECD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근로 시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 1, 2위를 뭐 다퉜던 그런 적도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많이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많이 일하고 있습니까? 뭐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예전에 1, 2 할 때보다는 낮았다. 현황이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아무래도 주 52시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근로 시간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는 142시간, 한국이 연간 근로자 근로 시간이 1,859시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기존에 줄어든 추세가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낮아지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노동 시간을 결국 줄여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또 출생까지 워라밸이 개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출산율 향상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건 전반적인 과제 하에서 근로 시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좀 낮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평균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4.5일제가 도입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가 궁금합니다. 뭐 유럽에서는 4일제, 4.5일제를 이미 상당히 좀 많이 또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해외는 좀 어땠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주 4일제도 사실 있긴 한데 아이슬란드는 좀 섬나라죠. 섬나라에서는 주 4일제 시범을 도입해서 사실 워라밸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보면 뭐 60% 이상이 자기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영국도 4일제 아닌가요? 영국도 이제 그러니까 점차인가요? 이게 자발적으로 예. 도입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200개 기업이 뭐 4일제를 도입해서 이제 좀 실험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 삭감이 없는 4일제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워라밸이라든지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스페인 이런 데서는 임금 삭감이 있는 4.5일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사람들의 불만도 있다. 왜냐하면 임금이 0.5일분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만 같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흔히 말하는 주 5일제를 탈피해서 4.5일제라든지 4일제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벨기에는 4일제네요. 예, 이게 워낙 이제 밸류 같은 것들이 좋다 보니까 4일제 도입하고 있고 대만, 미국, 중국, 우리나라랑 뭐 사실 비교군으로 많이 꼽히는 나라들은 아직 주 5일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이 제일 많죠. 주 44시간 근무를 표준하고 있고 중국은 뭐 너무 많이 일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나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만 역시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다. 네. 우리나라 40시간 근무가 표준이긴 한데 일부 뭐 4.5일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근로 환경을 바꾸고 어떻게 이거 흔히 말하는 워라밸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다. 결국은 글로벌 트렌드는 좀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EU 국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들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대만에서도 이런 양상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현황도 좀 궁금합니다. 딱 떠오르는 게 SK그룹의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라고 해가지고 4.5일제 같은 4.5일제는 시범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뭐 현황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반응들은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라든지 네. IT 기업들에서 이 4.5일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뭐 반차를 빨리 쓴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격주로 쉰다는 개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제
첫 주는 5일 다 일하고 그 다음 주는 금요일을 쉬면서 4일만 일하는 이런 개념이 조금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주 5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후를 다 비게 하는 것들은 다른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뭐 돌아가면서 이제 4.5일제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근무제, LG전자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 자기주도 근무 시간 관리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연근무제에 좀 가깝다. 자기가 필요할 때 근무를 좀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돌봐줘야 할 때는 근무 시간을 좀 빼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것들은 뭐 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게 삼성전자, LG 다 마찬가지인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40시간의 틀은 유지하는데 근무 시간은 어느 날은 한 3시간 더 하고 어느 날은 3시간 빼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가정의 삶을 좀 돌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존에 주 5일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어가지고 인력 부족의 문제라든지 여력 부족의 문제에 따라서 주 4.5일제 혹은 이와 유사한 유연근 문제 같은 것들이 쉽게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 5일제를 도입했을 때도 그렇고 이 주 4.5일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유연근무제라는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고민과 좀 보완책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중소기업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이제 사무직들은 유연 근무제가 좀 되죠. 예, 예. 가능하다라고 의견이 있는데 제조업은 한 명이 빠지면 흔히 말해서 이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유연 근무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시 퇴근, 정시 출근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한 명이 빠지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한 명이 빠진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물량 같은 것들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유연 근무제 하는 것들이 어렵다. 4.5일제 도입에서도 좀 반대하는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 특히나 전통 제조업 같이 사람들이 협업을 많이 해서 생산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어떤 제조업이라든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유연근무제 혹은 4.5일제가 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안도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이런 특정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혹은 보조금을 많이 줘서 다른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고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보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요, 어떻게 됐든 좀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연내에는 4.5일제 관련한 입법을 좀 완성을 하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든 통과 좀 시켜서 빠르게 좀 진행되려고 합니다. 자, 법이 일단 중요하겠죠. 가칭입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에 좀 피해가 누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원근무를 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이행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야기는 또 경영의 애로라든지 흔히 말해서 기업의 존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지금 이 지원법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결국 노동시간 단축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특히나 신규 인력 고용까지 이루어진 데서는 더 많은 지원금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 자체는 결국은 지원법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 우리의 현실 상황상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다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밀착 관리하고 뭐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 4.5일제, 또 우리 근로자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 없는, 임금은 그대로인 채 4.5일제를 원하는 건데 기업들은 또 힘들어하는 것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니까요. 정부, 기업, 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대처하고 어떤 협력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근로 시간이 많은 것이 우리의 워라밸을 좀 손상시키고 사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근로 시간을 줄일 수는 있는 방향이 좋다. 그리고 이것이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고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준비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산업별로 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방의 좀 제조업 기업들은 또 이적공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조금 지원금이라든지 지원금의 폭이라든지 지원 제도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시간, 유예 시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의견들을 잘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잘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